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한낮에는 여전히 한여름같이 덥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래, 결심을 하셨나요? 질병 없이 살기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쓰레기를 배출하라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들은 잘 아세요.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하냐, 지우는 게 중요하냐? 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싸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잘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7페이지에 쓰레기를 버리자라는 버리자라는 건 아니고 배출하라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든 세포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세포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고 무엇을 배출하는지 말해준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 그렇다. 문제는 우리 몸이 배출 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오늘 배출할 능력을 초과한 독성 물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다면 그 독소는 당신 몸 어딘가에 침투해 있거나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현대인들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TV에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러면 신생아들이 3일에 한 번씩 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일에 규칙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으면 2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하고 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으면 3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합니다. 그럼 성인들은 보통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몇 번 배변을 하셔야 되는지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몰아서 3일치 그러면 3일치 먹은 양의 찌꺼기들이 몽창 다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배변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독소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라고 한번 의문, 퀘스천 마크가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변을 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챕터 2가 끝나고요. 챕터 3는 암은 악마가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암은 악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도 나온다. 그래서 모든 막대기는 양쪽에 2개의 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든 동전은 양면이 있다라는 말과 같다. 어떤 문제의 한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도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이제 암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문제의 결과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암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암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진실이 잘못 이해됨에 따라 너무 늦게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헛된 돈 수천억 달러가 매년 낭비되고 있다. 망가지거나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불러내 배를 가르거나 화학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느라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는가 말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도 병실에서 가족과 친척들의 돈을 갉아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의 검진과 투약과 수술이라는 관습적인 의료행위는 매우 상업자본주의적인 의료행위다. 우리가 기존의 경색된 사고방식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조금만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암보다 더한 병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들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신문에도 났었죠. 우리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정치권에서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심심한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문해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문장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나가는 지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너는 어떤 병이 제일 무섭니? 그럼 대부분 암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뭐라 그래요? 암보다 더한 병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는 문장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암이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치매,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치매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암보다 더한 병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몸에 통증이 생기면서 아프다는 것은 암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몸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은 통증과 불편함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없애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 원인과 침묵의 신호음을 무시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질병, 즉 암과 마주치게 된다. 그 원인과 신호음을 무시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잠시 쉬라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으니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 치유 과정에 있으니 아무 음식이나 우거우거 내장으로 집어넣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 내 몸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염증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 대부분 염증이 뭐가 좋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어디인가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염증이 병 자체를 일으키긴 하지만 염증 그 자체는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완이 아니 요즘은 이제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죠. 반려견, 반려묘들. 모든 동물들은 아프면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거를 소화를 먼저 시켜야 돼. 대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동굴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물만 먹고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동물이 무슨 아프다고 병원을 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 어디가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이겨야 된다고 자꾸 먹이죠, 부모님들. 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질까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 서양인인 이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어떤 사건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발생한다. 작용이 일어나고 난 후에 반작용이 일어난다.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당신이 행한 것이 작용이고 암은 그 반작용이다. 결국은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저자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건 결과적인 것이고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이란 당신이 아플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각종 첨단의 장비로 질병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예방의학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부른다. 사고의 전환이란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 근처를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예방이라 부른다. 자, 그럼 예방을 하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치료를 받으실래요? 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1971년 암과의 전쟁은 왜 실패했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 통계학자이자 미국 림암 연구소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존 베일러 박사는 미국 림암 연구소에서 24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로 연구 결과를 1986년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그는 1950년부터 85년까지
35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암에 대한 투쟁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암의 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암에 대한 각종 현대적 치료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어떤 결과도 35년 동안 증명되지 않았다. 암에 대한 모든 치료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암 발병률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제 암을 예방하고 정복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라고 35년간 연구한 박사가 저널지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지난 35년 동안 암의 치료를 개선하려는 방대하고 심도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존 베일러 박사는 1997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암의 예방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암과 관련된 미국 내 환경이 더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어딘가에 아파온다라는 것은 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일을 하셔서 어느 신체 부위가 약간의 무리가 가서 그 장기적인 직업병처럼 고장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활 습관으로 식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 약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식사와 생활 습관인데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질병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시카고 메디컬 센터의 사무엘 앱스타인 박사는 CNN의 칼로 쉘 기자의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뿐입니다. 라고 기자하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보도는 안 되죠. 그런 게 슬픈 겁니다. 13페이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런던 데일리 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중년의 남자는 그의 일생 동안 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0년 이상 사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자, 이 문장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0년 이상 사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이 질병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럼 암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일간 플레어지의 사설에 의하면 헌신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혁신적인 의료혁명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들었거나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 기사가 1924년 2월 1일에 나온 기사다. 거의 100년 전에 나온 기사라는 말이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매일 뉴스에서 듣고 있다는 말이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인데 그게 다른 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먹거리와 생활 습관 이런 걸 고쳐야죠. 그래서 이 저자는 과감하게 74페이지에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글을 올립니다. 77페이지에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한다. 정상 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다가 결국 종양을 만든다. 종양은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 먹이로 삼는다. 이제 이 저자는 이런 입장에서 현대의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암이라는 거를 암세포를 설명을 했는데 안드레스 모리츠라는 자연치유 독일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암은 진짜 병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신 있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책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자도 뭐라 그랬어요? 암세포는 몸속에 독성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성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독성 물질을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78페이지에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많이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나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충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발생 부위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코토 의사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의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된다. 잠을 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암에 걸렸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 데에는 1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속도로 볼 때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화하면 6년이 걸린다.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부위에 병이 생기는 거죠.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로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암의 가정으로 컴백홈하게 되는 셈이다. 원인이 먹거리야 생활 습관인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암만 그런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다라는 거죠. 당신의 의사는 친절하게 암이 전이되었다거나 암이 재발되었다거나 암세포가 숨어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82페이지 보면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건강을 잃은 상태만 존재한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그렇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몸에게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당신이 질병이 걸렸다면 당신의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다? 먹거리와 생활 습관이다 라는 거죠. 당신의 몸은 절대 포기라는 말을 모른다. 당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몸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래서 이제 챕터 3가 끝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오는 급작스러운 질병은 현대의학 맞습니다. 가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약도 맞으시고 기부스도 하셔야 되고 긴급하게 수술도 하셔야 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걸리는 고혈압이나 당뇨, 암 이런 것들은 서서히 한순간에 아침에 어제 저녁 때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암이었다 이런 건 없다고 저자도 얘기를 하고 그건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 내 먹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을날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